화요일에는 SBS에서 소개팅, 수요일에는 채널A에서 소개팅, 이런 경우는 또 보다 처음 봅니다.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 2일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트로트 가수 신성씨가 개그맨 정경미씨 주선으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신랑 수업인 만큼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결혼이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 소개팅이라고 해도 진지한 의미의 소개여야 하죠. 그런데 방송에서 흔히 보는 소개팅 장면인데 왜 그렇게 놀랐느냐 하면 신성씨 파트너로 나온 개그맨 박소영씨가 바로 전날이에요. SBS 돌싱포맨에서도 소개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 눈치 하나도 안 보고 막 나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또 처음 봅니다. SBS에서 화요일에 소개팅을 하고 수요일에 채널A에서 또 소개팅을 해요. 화요일, 그날은 김지민 씨 주선으로 김준호 씨를 제외한 탁재훈, 이상민, 임원희 씨가 3대3 소개팅을 했어요. 탁재훈 씨가 1968년 55세인데 30대 여성과 소개팅이라니요. 이것부터가 아연합니다. 최근 들어 연예계에 10살, 20살 연상 연하 커플이 만연하고는 있지만 굳이 부녀지간 같은 사이의 남녀를 방송에서 엮어줄 필요가 있나요? 주선을 한 사람도 기획을 한 사람도 소개팅 자리에 나온 사람도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뭐 더도 덜도 아닌 한바탕 쇼라고 봐야 하겠죠. 소개팅 자리에 나온 여성들은 아마 인지도가 필요해서 나왔지 싶어요. 그날 박소영 씨가 본인이 개그맨이자 탤런트이자 엔터테이너라고 했어요. 주 종목이 뭐냐는 질문에 요즘 소개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신랑 수업을 먼저 찍은 모양입니다. 그날 박소영 씨가 임원희 씨를 선택했어요. 서로 소개팅 자리에서 나올 법한 낯간지러운 대사들을 주고받았는데요. 이게 다 쇼려니 하고 보기는 했지만 바로 다음날 신랑 수업에 이 박소영 씨가 또 나온 걸 보고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심지어 2회에 걸쳐서 방송을 해서 이번 주 수요일 9일에는 데이트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신랑 수업에는 스튜디오 패널들이 있잖아요. 잘 어울린다, 잘 되면 좋겠다, 감정이입을 해서 아주 난리들도 아니었습니다. 박소영 씨가 스스로 농담 반 진담 반 자신의 주 종목이 소개팅녀라고 밝혔었는데요. 스튜디오 패널들이 진짜 그걸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리액션을 했다면 그건 단체로 시청자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제가 박소영 씨를 올해 들어서 방송에서 본 게 이 소개팅녀 컨셉인 이번 두 건 외에 KBS 걸어서 환장 속으로도 있어요. 걸어서 환장 속으로의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 정말 환장하겠네. 피를 나눈 사이지만 피 터지게 싸운다. 닮은 듯 다른 스타 가족들의 좌충우돌 해외여행, 환상 혹은 환장이 될 패밀리 월드 투어 걸어서 환장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가족 예능인 거죠. 그런데 개그맨 오나미 씨 편은 신혼여행을 떠난 오나미 씨를 둘도 없는 절친들이 몰래 찾아오는 식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신혼여행지 친구들이 온다? 그 친구들이 개그맨 김민경 씨와 박소영 씨였어요. 허나 친구라기엔 연령대가 안 맞잖아요. 오나미 씨는 84년생, 김민경 씨는 81년생, 박소영 씨는 87년생입니다. 알고 보니까 같은 기획사라고 해요. 그렇다면 소속사 연예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가족 예능의 틀을 깼던 건가요? 물론 나중에는 포레스텔라 멤버들이 출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포레스텔라야 운명을 함께하는 그룹인 거고요. 지상파 방송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지만 걸어서 환장 속으로를 통해서 박소영 씨가 자신의 매력을 잘 살렸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날 선보인 막춤이며 괴성에 가까운 노래, 이건 어느 시절의 개그인가요? 그리고 이 소개팅녀 컨셉으로 연달아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인맥으로 출연할 기회를 잡기는 했으나 기회를 잘 살리지는 못하는 거죠. 이쯤이면 박소영 씨의 소속사는 무슨 생각에서 이런 출연을 결정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SBS와 채널A 제작진들 왜 이걸 용납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PD라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것 같은데요. 박소영 씨의 소속사는 JDB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회사 개그맨 김대희 씨가 만들었죠. JDB는 대희와 준호,
JD 브로라는 의미라고 해요. 모종의 사건 이후에 JD 브로스에서 JDB 엔터테인먼트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나래, 김지민, 김민경, 오나미, 홍윤아 씨 등 여성 개그맨, 그리고 김민기, 홍인규, 권재관, 김두영 씨 등 남자 개그맨들도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지난 1년 사이에 단 5일밖에 쉬지를 못했다고 하던데 그 소속사는 스케줄 관리를 왜 그런 식으로 하죠? 재충전을 해야만 오래 달릴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박나래 씨가 걸어서 완장 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인연으로 그 오나미 씨 편이 가족 컨셉을 깨면서까지 소속사 연예인들을 출연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의아한 거 한 가지, JDB 엔터가 SBS에 무슨 지분이라도 있는 것인지 김대희, 김준호, 권재관, 홍인규 이렇게 그 같은 소속사 연예인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미오누리 새끼에 여러 차례 출연한 바 있습니다. 개그맨으로서의 능력,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김준호 씨 집에 모여서 티격태격하는 게 전부였어요. 물고 뜯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김대희 씨 집에서 촬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출연할 기회 참 쉽게 얻죠. 그리고 JDB 엔터의 유튜버 랄라 씨도 있어요. 2021년 9월에 오민석 씨의 소개팅 파트너로 랄라 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랄라 씨가 다소곳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순간 제가 아니 볼빨간 신선 노름에 나온 유튜버잖아 했어요. MBC 볼빨간 신선 노름 요리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서장훈 씨도 출연했습니다. 그날 오민석 씨 파트너로 나온 랄라 씨를 보고 서장훈 씨가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 얘기 안 하고 시침이 떼고 앉아 있었다면 서장훈 씨에게 크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볼빨간 신선 노름 랄라 씨와 더불어 짝퉁 논란이 있었죠. 프리지아 씨도 여기 나왔습니다. 유튜버를 비롯한 연예인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일반인 참가자는 들러리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에요. 9월에 소개팅녀로 나왔던 랄라 씨가 두 달 뒤 11월에는 미오누리 새끼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는 없었거든요. 이건 뭐 소속사가 힘을 썼다고 봐야죠. 가만 보면 이 소속사가 소개팅을 참 좋아합니다. 김민경 씨도 3월에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오나미 씨 주선으로 소개팅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김민경 씨도 이상민 씨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했었잖아요. 미오누리 새끼에서. 지난 6월에 방송된 MBN 여행 예능 독박 투어 6부작이었는데요. 유세윤, 장동민 씨와 더불어 JDB 엔터의 김대희, 김준호, 그리고 홍인규 씨 이렇게 5명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출연자들이 모든 여행 경비를 다 부담한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출연자가 여행 경비를 다 대? 그건 출연자가 너무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택시를 타기 전에 게임을 해서 꼴찌를 뽑아서 꼴찌가 택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구성인 거예요. 친구들끼리 여행을 떠났을 때 뭐 회비를 걷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택시값을 냈어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는 밥값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는 차를 사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다고 내세울 기획은 아닌 거죠. TVN 부산 촌놈인 시드니처럼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여행 경비를 대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여행지가 베트남, 대만 이런 곳이어서 그 물가가 그리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뭐 택시값, 밥값이 크게 들지는 않았어요. 한번 그 여행 숙소를 풀빌라를 잡아서 그건 큰 돈을 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돈을 걸고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기면 돈을 안 내니까요. 김준호 씨가 한때 그 원정 도박 혐의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고 내기 골프 사건으로 1박 2일을 종영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이걸 웃음 소재로 쓰는 게 옳은가요? 그때 다른 프로그램에까지 민폐를 끼쳤는데요. 어디로 원정 도박을 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홍인규 씨가 준호 형은 필리핀에는 가면 안 돼 하는 걸 보면 당시 필리핀에 갔던 걸까요? 사전 모임에서 들어가는 경비 중에 비행기 표는 제작진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멤버들이 최소한 비즈니스로 끊어달라고 아주 아우성들입니다. 이코노믹은 창피하다나요? 베트남, 대만 가는데 이코노믹 타고 가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 난리들이죠. 김준호 씨가 이코노믹을 타고 가다가 배우 유지태 씨를 만나서 난감했다. 그 얘기를 이번에도 또 하던데요. 제가 방송에서 들은 것만 해도 3번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상민 씨 빚 얘기, 그리고 지민이 얘기,
그 외에는 할 말이 그렇게 없나요? 지민 씨 얘기도 그래요. 지민 씨에게 혼났다는 얘기, 뭐 사줬다는 얘기, 그게 다잖아요. 이 회사의 총체적인 문제는 컨텐츠 개발은 뒷전이고 어떻게든 인맥을 동원해서 방송에 출연시키려고만 애를 쓴다는 거예요. 방송에 출연하면 뭐 하나요? 시청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데. 랄랄 씨가 지난 6월에 돌싱 포맨 95화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정작 그 랄랄 씨의 매력이 확실히 부각이 된 건 TVN 댄스 가수 유랑단이었습니다. 그때 이효리 씨하고 엄정화 씨가 랄랄 씨에게 그 센 언니 컨셉을 배웠잖아요. 미운 우리 새끼에 나와서 소개팅을 하고 지저분하게 사는 모습, 배달 음식 즐겨 먹는 거, 이런 거 보여줘서 어떤 반응을 얻었나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뭘 잘할 수 있을까? 소속 연예인의 컨텐츠 개발에 좀 더 힘을 써 보세요. 화요일에는 SBS에서 소개팅, 수요일에는 채널A에서 소개팅, 이런 경우는 또 보다 처음 봅니다.